13번이죠. 죽음 카드예요. 죽음. 무서워.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무시무시한 느낌이 나는 해골이 있네요. 13번. 죽음의 13 하면은 뭔지 불길한 느낌이 게임 속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정말 해골 바가지인 상황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건 진짜 완전하게 뭔가 탈탈 털린 느낌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느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 없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3번 데스 카드는 그 타로 카드 안에 죽음 카드하고 또 데빌 카드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악마 카드, 두 개의 악마 카드 중에 한 카드죠. 두 개가 있어요, 악마 카드가.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죽음 카드가. 해골, 이 해골이 걸치고 있는 옷 또한 굉장히 남루한 상태라는 거죠. 요 남루한 옷도 봐도 그렇고 해골인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긴 낫 요거 어디서 봤을까요? 예전에 이런 낫 가지고 그 농작물 추수할 때 같은 때 쓰는 그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럴 때 쓰는 이 농기구인데 큰 낫이죠. 굉장히 크죠, 낫이. 근데 일반 낫보다는 굉장히 커요. 이 낫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지금 일을 내가 정리를 함으로써 나중에 큰 수확을 걷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새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지금 다 낡고 없고 한데 신발은 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앞으로 그래도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게 바로 이 신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막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 끝날 수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크게 내가 걷어들일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 좋게만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끝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훗날에 좋은 의미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카드의 키워드 의미는 인생 역전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인생 역전의 카드의 의미가 많다라는 거. 인생의 어떤 대변화가 올 때도 이 카드. 현재예요. 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쓴 거야? 쟤도 이거 아니죠. 예,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른 격변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끝, 단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익숙했던 상황이나 지금 친했던 사람, 지인, 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거는 이제 탄생수로 갈 때 13번들 잘 들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13번들. 자수성가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은 이게 좀 심해지면 결벽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심해지면. 굉장히 깔끔을 떠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섬세한 사람들 많고요. 섬세하고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예리하게 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세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예술적인 감각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섬세함들이 있어야 이 예술에서 뭔가 그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약간 예민해지면서 되게 냉정해 보이기도 해요. 너무 냉철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 이게 아주 많이 가요. 그러니까 13번들 부정적으로 쓰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매몰돼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본인의 어떤 그 타고난
에너지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부정적인 거를 긍정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속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괴팍해 보이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연애운에서 13번이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끝난 상태에 나올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 끝났지만 끝나고 새로운 변화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잦은 이별을 할 때도 나옵니다. 잦은 이별. 이 지금 만난 사람과 헤어졌다가 또 앞에 나오는 헤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또 재회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재물운에서 나왔을 때는요. 지금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에서 요를 창조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엔 크게 거둬들일 수 있다. 직업운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되게 섬세한 직업이 어울립니다. 아까 국가수, 아까 이 장례, 요런 쪽에 어울리겠죠? 해고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과 의사, 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각가, 그리고 금속 세공, 섬세한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자수성가 사업하는 사람들 많고요. 예술가나 미술 쪽도 많습니다. 다음은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 14번이고요. 이 카드에 보이는 이미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날개가 달렸죠? 날개가 달린 모습을 보면 천사인데 무슨 천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이제 하늘에서 어떤 벌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본 자기는 천사잖아요. 사람의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진 능력도 많고 굉장히 활주하는 것도 많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천사는 그래서 매일 언제쯤 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맨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고 있죠. 다른 곳을 보는 눈은 언제쯤 나를 불러줄까 하고 항상 옆을 보고 있어요. 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게 물병 양쪽에 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을 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 물병 조동아리가 넓지도 않은데 말이죠. 여기서 여기를 넣는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 웬만큼 정말 달인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되게 달인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모순되는 행동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찾아가고, 균형을 찾아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가는 거. 이 14번 카드는 중용의 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용의 카드. 굉장히 절제하고 자기가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물이라는 것, 이 감정과 감수성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이 감성과 감수성도 굉장히 조절을 하면서 잘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고 착한 중용의 천사라고 일단 키워드를 한번 붙였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사처럼. 내적인 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척도나 정도를 균형 있게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할 때, 그리고 기다리고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일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긍정적으로 14번들 긍정적으로 이 성향을 쓸 때는 되게 착하고 순하고 여기 여자는 되게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배려적이고 천상 여자 같은 사람들이 많죠. 여성스러운 느낌. 남자다라면 남자도
되게 순하고 좀 착한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할 때는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을 잘 못해. 너무 좀 착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착한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것에, 어린 나이일수록 약간 나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꼬임에 좀 잘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가 좀 얇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여기 소심하고 소극적인 연애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진행되는 연애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 나옵니다. 재물운에서 나왔을 때는 때가 아니죠. 지금 재물이 아니라 뭔가 받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직업운에 나왔어요. 그러면 되게 여성스러운 직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호텔 딜러, 외국계 회사나 서비스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담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타로 상담이나 사주 상담 같은 그런 상담을 해주신 심리 상담 이런 쪽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약간 에피콜에 관련된 상담 같은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번 카드입니다. 15번 악마 카드, 대리 카드입니다. 죽음 카드하고 악마 카드 이 두 가지가 이제 악마 카드 두 개죠. 여기 이미지에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악마가 여기에 서 있네요. 악마의 뿔. 악마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거꾸로 달린 뿔을 달고 있습니다. 거꾸로 달린 뿔과 거꾸로 뒤집힌 날개를 달고 있어요. 자, 바닥을 이렇게 무섭게 내놓고 있고, 이렇게 거꾸로 달린 이 모양의 날개를 단 동물이 있거든요. 네, 박쥐예요, 박쥐. 박쥐가 이렇게 이게 박쥐 날개 모양을 연상시키게 그려놓은 거예요. 박쥐인데 박쥐는 야행성이죠. 밤에 많이 활동을 하죠. 밤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둠 속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박쥐라고 볼 수 있죠. 이 악마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은 여자의 성기를 다 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암수가 한 몸에 있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과 악을 모두 쓸 수 있는 사람의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이중성,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갖는 사람, 이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선을 쓸 수도 있고 악을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칼도 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칼날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칼날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왼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왼손에. 그러면 내 감정대로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그대로 이 칼날 자체를 잡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세다.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요 신들이라고 했죠? 이게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신들은 호루스라고 하는 신하고 여기 있는 신은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 저번에 10번에서 아누비스 소개를 했었죠. 아누비스는 죽음의 신이라고 얘기했고요. 호루스는 법관 정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이 앞에서 왜 이렇게 서로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고 서 있을까요? 근데 사실 줄 매고 있는 자체도 굉장히 편해 보이기도 하고 손도 묶여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줄도 헐거요 심지어 머리도 쏙 빠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매고 그대로 서 있다라는 거는 뭔가에 체면이 걸린 듯한 느낌의 모습입니다. 앞에 이렇게 신들도 서 있고 이런 모습을 한 그림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강력한 유혹에 이 카드가 나오거든요. 막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연인들한테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야. 근데 헤어질 수가 없어. 계속해서 생각나. 막 이러는 상황 있죠. 헤어지는 게 아니어도 이제 누군가를 한번 봤었는데 그 강렬한 첫인상에 정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놀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치게 강렬하게 욕망이 올라오든지 이런 것처럼 강력하게 오는 나의 유혹이에요. 욕구와 욕망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과 악을 모두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부정의 카드이고요. 비극적인 카드, 악의적이고 답답한 상황에 나옵니다. 부정의 카드는 맞긴 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성격으로 이 15번들 쓸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의리판전,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고 쿨한 성격에 카리스마가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쓴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변덕스러워지고 완전 놀기만 좋아하고 유혹을 많이 받고 방황에 늪에 빠져서 아주 힘들게 허우덕거리기도 하고 신나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조금 신용 없어 보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원칙이 없거든요. 약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서 이 상황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정반대의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갈 수 있는데 정말 이 성격상으로 해서 직업도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도 일단 부가가치 높은 사업 같은 거에 어울리긴 하는데 숙박업 같은 거, 부가가치 높은 사업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기도 하고요. 안마 시술업소나 유흥업소 같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좋게 성공 케이스는 군인 경찰 사업가도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런 직업군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군인, 경찰하고 만약에 도둑이야, 그럼 깡패야라고 했을 때 조폭과 경찰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으로 가면은 정의와 선으로 가면은 이렇게 경찰이 될 것이고 악으로 가면은 양깡패가 될 것이고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모두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써야 된다. 연애운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스킨십에 관련된 약간 육체적 관계에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거나 빠져있을 때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물운에 나왔을 때는요. 돈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 15번들은 아주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은 벌긴 하는데 모이지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드 자체가 나왔을 때도 그런 이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강 수업이었고요. 다음 20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